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애 안 낳는 게 아직도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이미 합의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남편까지 한마디로 총체적난국이 따로 없었네요. 남편과는 2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 없이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그렇게까지 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명의로 된 집을 사기 전까지는 아이는 보류하자고요.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하고 결혼한 건데 이런 사단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자기 먹을 복은 다 달고 태어나는 거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갑자기 아이 문제로 저를 압박을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애들은 자기 먹을 건 알아서 타고난다는 거였고 그래서 덮어놓고 일단 낳으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하나를 키워도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특히 어릴 때부터 학원이나 특별활동부터 예체능까지 감안하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 모두 다 하는데 내 아이만 안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는 많지만 시부모님에게는 그저 그런 핑계로 보였나 봅니다. 그나마 저희 친정에서는 애초에 그런 저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고 때가 되면 알아서 애 낳고 순리대로 잘 살겠거니 하시면서 조용히 믿고 기다리시는 편이라 다행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신혼 때부터 저만 보면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닥달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긴 했지만 도대체 애 낳고 키우는데 무슨 놈의 조건을 그리 따지냐고 저희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애들 낳고 잘만 산다고 말씀하시며 전혀 제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 아이 문제는 저와 남편이 당사자 아닌가요? 그럼 어느 정도 설득을 해보다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적당히 그만할 줄도 아셔야지 생각의 차이를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세상 사는데 자기 생각과 모두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결혼 전에 아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이야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맞벌이하면서 돈 모을 거라고 결론이 난 문제를 아주 시가에만 가면 저를 세상에서 제일 못되고 이기적인 며느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잔소리는 있는 대로 다 들으며 살았지만 저도 제 고집이 있고 생각하는 목표는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잔소리는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어요. 하지만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히 저랑 의견이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거나 잔소리를 할 때마다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만 껌벅거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저만 보면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집부터 사고 나서 아이를 가진다고 말할 때면 지금 결혼할 때 시가해서 집 안 사줬다고 시위하는 거냐며 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사실 저는 남자 쪽에서 무조건 집을 사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 포함해서 반반 결혼을 했었는데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부담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이 3천만 원에다가 시가에서 지원해 준 게 3천만 원이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모은 돈이 딱 5천만 원이었는데 처음엔 저희 부모님께 반반 맞추자고 하면서 딱 1천만 원만 더 지원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사돈 쪽에서 보태준 만큼은 최소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똑같이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실제로는 제가 2천만 원이나 더 많이 부담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건 기억도 안 나는지 시부모님은 본인들 입장에서 서운하고 기분 나쁜 것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작년 초까지는 얼굴 볼 때마다 손주 타령을 멈추지 않으시더니 신우가 작년 봄에 시집을 가고 난 뒤로는 그나마 다행히도 저한테 쏠리는 관심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한평생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우던 막내딸이었으니 저한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엄청 챙기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차라리 시부모 눈밖에 나서 저한테 그만 좀 잔소리를 했으면 했거든요. 거기다 아무리 애 낳으라고 닥달을 해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는 포기하신 것도 있고요.
그렇게 조용한 나날들이 유지되나 싶었는데 올해 초 설날이 조금 지났을 때 신우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가 올해로 28이거든요. 그렇다고 심해부대는 사람이 돈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에 비해서도 한참 어렵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뭐가 그리 급해서 임신을 빨리 했나 싶긴 했습니다. 뭐 그거야 자기들 사정이니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니 넘기더라도 왠지 한편으로는 나한테 불똥이 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었는데 역시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신우도 애를 가졌는데 너는 뭐 하고 있길래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냐고 시어머니가 또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손주보다 외손주를 먼저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세상에 완벽한 상황에서 애 낳는 사람만 있는 줄 아냐고 하시면서 또 입에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동안 숱한 잔소리들을 겪어내며 남은 건 강해진 제 멘탈뿐이라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시가에 가는 일 최대한 줄이고 또한 시부모님이랑 마주치지 않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동시에 말이죠. 어느 날부턴가 제 차를 신우한테 주는 게 어떠냐고 하대요. 사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해외의 유명 메이커에서 만든 SUV거든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은 차는 아닙니다. 친정엄마가 예전에 타고 다니시던 건데 뽑은 지는 4년 정도 됐고 10만 킬로 조금 안 되게 운행한 중고 외제차죠. 처음엔 아빠 앞으로 뽑아서 그거 타고 온 가족이 여기저기 많이도 놀러 다녔네요. 2년 정도 타셨나?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엄마가 몰고 다니셨고 결혼할 때 신혼집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랑 멀어지면서 엄마가 저보고 타고 다니라며 넘겨주신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차가 워낙 크다 보니 별 문제 없을 테고요. 거기다 부모님이 타다가 물려주신 거라 중고로 팔 생각도 없고 계속 타고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제 차를 신우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각자 차가 한 대씩 있는데 반면 신우네는 차가 한 대 있어요. 그것도 심해부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경차인데 임신한 시누이가 병원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다고 하면서 제 차를 잠깐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출퇴근하냐고 물어보니 한다는 대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보고 버스 타고 다니랍니다. 참고로 신우는 전업주부로 지금까지 집에만 들어앉아 있고 밖에 다닐 일이 병원 갈 때 빼고는 없는 걸로 아는데 병원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병원 갈 때만 택시 타고 다니면 될 것을 굳이 제 차를 빌려주라는 남편의 말에 1차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전 싫다고 정 빌려주고 싶으면 당신 차 빌려주라 했어요. 당신 동생 일이니까 버스로 출퇴근을 해도 당신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작년일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창 전염병이 심할 때 제가 몇 달 동안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백신 모조리 다 맞고 다시 출근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 동안 집에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출근하려고 할 때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작년 일을 언급하는 남편이 차도 잘 안 타고 다닌 탓에 배터리까지 나가게 만들면서 그냥 차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길래 도저히 참고 듣기가 짜증나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싫으면 싫은 줄 알지 자꾸 나한테만 강요하지 말라고요. 결혼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남편도 놀랬는지 그 후로는 차 빌려주라는 소리가 쏙 들어가긴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하루는 제 옆에 오시더니 또 차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지난번 남편이 빌려주라는 말도 짜증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엔 차를 그냥 주랍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공짜로 주라니요. 염치가 없는 건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남편한테 확실하게 의사 전달했다고 말했네요. 그 후로도 두세 번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곧 잠잠해져서 어차피 뭐라고 하던 전 제 차를 줄 생각이 없으니까 되풀이 알아서 지쳐 떨어졌구나 생각했는데 글쎄 지난번 시아버지 생신날이었습니다. 시가에 온 가족이 다 모였었죠. 물론 신우도 심해부 데리고 참석했고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신우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오히려 그런 무관심을 즐기며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솔직히 배도 아직 많이 안 부른 상태고 듣자 하니 입덧도 별로 없다던데 신우는 연신 뱃속의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딱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신우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앞으로 애 태어나면 큰 차가 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한 번씩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약간 취기가 오른 남편이 불쑥 아예 이 자리에서 제 차랑 시매부차랑 바꾸면 좋겠다고 바람을 잡더군요. 솔직히 째려보는 시어머니보다 자기 차도 아닌 내 차로 생색내려는 남편이 몇 배나 더 꼴보기 싫었어요. 신우는 그럼 정말 좋겠다는 말을 하며 잔뜩 기대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싫다고 거절하면 저만 완전히 나쁜 인간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절 보며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어차피 출퇴근만 하는 용도라면 자기네 차가 더 좋다고 하면서 박아서 기름도 얼마 안 먹고 주차비까지 할인되는데 얼마나 경제적이냐. 뭐 이딴 얌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거들면서 신우 말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양심은 있었는지 심해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었네요. 단체로 바람 잡는 꼬락서니가 너무 얄미워서 전 정색을 하고 말했죠. 제 차는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 특별한 의미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그러기 싫다고요. 대신 제 차가 탐나면 중고 시세로 직접 돈 주고 사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차는 타보지도 않았고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앞으로 탈 일 없을 테니 지금 제 차 팔고 깔끔하게 그 돈에 보태서 새 차 뽑을 거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얼음장같이 사해지더군요. 결국 밥도 먹는 둥마는 둥하다가 남편 손에 이끌려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가족끼리 무슨 돈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그러면서 그런 다썩은 똥차가 해봐야 얼마나 하냐는 겁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예전에 알아둔 중고차 사이트로 들어가 제 차와 비슷한 차량의 평균 가격을 보여줬어요. 2,500만 원이 최소 가격이었죠. 이래도 똥차냐고 막말로 당신 차나 신우네 차 둘 다 팔아도 지금 내 차 한 대도 못 사는데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진짜 니네 식구들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2,500만 원짜리 차를 공짜로 꿀꺽하려는 생각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곧바로 말을 돌리면서 이번엔 명색이 시아버지 생신날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보여준 태도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랑 결혼 이후로 가장 크게 싸운 것 같네요. 처음엔 며칠만 지나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가도록 남편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더 화가 났다는 걸 계속 어필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임신한 신우한테 차 양보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저를 죄인 취급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거의 한 달 넘게 남남처럼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혼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 또 몰라요. 근데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주구장창 제 탓만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더 살아봐야 의미가 없겠다 싶었네요. 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우리는 이혼 말고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여전히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저처럼 이기적인 사람과는 자기도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말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동안 남편이랑 시모한테 별별 소리를 다 들은 건 저거든요. 저보다 먼저 신우가 내가 져서 질투하냐는 말까지 들었는데 대체 누가 이기적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일단 친정에서 회사 다니면서 이혼 절차 중입니다. 결혼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거기다 결혼할 당시에 제가 더 많이 들고 왔으니 헤어질 때도 정확하게 따져서 한 푼이라도 더 챙겨갈 겁니다. 단 하루도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네요. 한 가지 웃긴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번에 짐 챙기러 한번 들러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전 이미 제 차 팔아버리고 새 차를 뽑은 상태였거든요. 차 가지고 하도 지랄해서 홧김에 팔아버린 것도 있긴 한데 애초에 다시 결혼하거나 애를 가질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번엔 제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뽑았죠. 근데 제 차를 본 남편이 말은 못하고 혼자서 부들부들하는 게 어찌나 샘통이던지 자기 주제에 평생 이런 차를 타보긴 할까요? 아무튼 조만간 이혼 결정되면 휴가 내서 오랜만에 멀리 여행이나 좀 다녀올까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새 출발해야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